오는 29일 30일자로 강제집행을 계고하고 그 내용을 조선일보 등 24개 전 언론지,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낸 걸 보면 자신 있으면 광고를 내겠어요, 안 나겠어요? 뭘 광고를 내고 강제집행을 해요? 그냥 집행하면 되지. 그 말은 자기 스스로도 강제집행이 안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지난 5월 달에 여기에 강제집행을 하러 왔었어요. 그런데 스카이 71은 그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다시피 가면 클럽하우스가 있고 식당이 있고 옷 매장이 있고 또 캐디가 있고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골프 레인지가 있고 운동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매점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용객에는 뭐가 있어요? 골프백 보관함이 있잖아요. 다시 재임됐어요. 그래서 이 골프장이 누구 건지 몰라서 집행불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집행불능된 골프장을 강제 집행하러 온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임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그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에게 라면 끓여준 사건 아세요? 그 쇼를 한 겁니다. 김정숙 이분이. 그래가지고 선한 척 해가지고 결국 인천공항공사를 먹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국토부 장관이 누굽니까? 김현미죠. 전주요거 나왔습니다. 또 그 유명한 이스타항공 이상직이 어디입니까? 전주고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이 김경욱과 여기 민주당 당협위원장, 그 다음에 이 입찰할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980만을 가지고 1조를 먹으려고 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먹고 더 나가면 이걸 담보로 해서 또 다른 골프장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100개, 그 다음에 비수도권 100개, 200개의 골프장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로비 활동을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의 모습이 뭐 같냐면, 사랑제일교회 장이 19역 조합장 장순영과 김경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판결을 가지고 거기에 대구권 청교도 영성을 가입을 했는데 여러 업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 업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오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이 세입자들을 대표로 해서 소송을 어제 넣었습니다. 그 소송은 내용은 뭐냐면 제3자 2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 72사기의 소송권은 됐어요. 그 소송은 됐지만 세입자는 제3자 아니에요? 그 제3자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소송을 다 해야 돼요. 그 소송을 해야 되는데 현안 파악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인천공항공사가 2년 전에 소송을 할 때 왜 이렇게 현안 파악도 하지 않고 했느냐? 바로 그 당시가 바로 문재인 정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의 인천공항 사장이 단전단수로 현장 진두지휘하러 나와갖고 여러분처럼 피켓을 두고 단전 단수를 대모를 하고 직접 단전 단수를 시행했어요. 그것은 세입자들이 있는 그 장소를 정리를 끄면 어떻게 돼요? 시장 영업이 돼요? 불을 끄면 어떻게 돼요? 물을 안 넣고 이렇게 하는 행동은 업무 방해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도 당연히 기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권에서 또 비용을 가지고 백을 써가지고 무혐의로 됐어요. 그렇지만 그 사건이 계속 무혐의 되겠어요? 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수사 결과 기소유기로 송치가 되고, 기소유기로 송치되는 순간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아서 올해 연말이 마지막 자기 생존이, 자기 직업이 남아있는 마지막 데드라인이에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이 인천공항공사에 지난 5년간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있던 인천공항공사에 여러분들이 빛을 밝히러 오신 겁니다.
정화훈 목사님께서 한 기업에 왜 일을 하겠어요? 이건 한 기업이 아닙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개인 기업도 아니고요. 또 거기에 많은 세입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은 마치 분당에 이재명이 했던 대장동 사건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천화동인 가지고 거기도 뭐예요? 한 1,000만 원 갖고 5천억 1조 먹는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이건 더 좋은 게 뭐냐면 계속 운영하면서 돈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 일을 마음껏 하다가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광화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외쳐서 정화훈 목사님의 지도하에 단일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게 멀쩡한 원전이 천조의 수익이 나는 원전이 바로 해체돼가지고 지금 가동 중단돼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잖아요. 똑같이 지금 인천공항공사도 또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전에 신혜식 대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얘들이 할 때는 뭐냐면 사단이 하는 게 나쁜 짓이 뭐냐면 복잡하게 뭘 만들어요. 자, 인천공항공사는 여기에 임대를 줬어. 그러면 임대료가 매년 여러분 쉽게 생각해 200억 정도가 따박따박 나와요.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율표를 대단히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웃기는 입찰 보고서를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하늘 코스 월세가 임대료가 수입이 100억 나와요. 근데 12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입찰은 어떻게 되냐면 국가 계약법에서는 최고가 너무나 허위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배제됩니다. 너무 헐값에도 배제가 돼요. 그래서 1등과 꼴찌는 반드시 배제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원가가 1,000억인데 어떻게 1,200억을 월세를 주겠다 이따위 계약서를 오케이 하냐 이거예요. 결국은 이걸 먹겠다는 뜻이고요. 그걸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피해를 입히게 되겠다는 거예요.